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헐고 있는 7마리의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는 새끼겠어요? 어미겠어요? 새끼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거는 작은 여우 새끼를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입법부를 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법부가 지금 법이 없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해체해야 합니다. 이것이 입법부를 잡는 작은 여우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법부를 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친북 주사파와 친중 좌파 판검사 우리법 연구회를 우리가 싹 잡아버리십시다. 아멘. 세 번째는 정론 언론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파를 대상으로 조중동이 모든 언론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집회를 한 번도 내지 않습니다. 이 조중동을 우리는 불리하는 운동을 벌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사 TV 방송과 공중파 방송을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편파 방송하는 방송을 반드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교육계를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전교조는 사라져라. 노동계를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노동계의 가장 폐악적인 민노총을 잡으면 됩니다. 이 여우를 잡기를 바랍니다. 6마리째는 시민운동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좌파 시민운동 단체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분,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수개표를 부정을 일삼는 부정선거 조작범들을 반드시 이번에 잡아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을 거는 여우를 잡아라. 잡아라. 대한민국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잡아라.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 되어 반드시 잡아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만세 한번 부르십시다.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저 지금 경북구에 이재명 집회가 쪽방나서 다 도망갔습니다. 남대문까지 서울역까지 멋지고 골목골목가다 다 서울 전역을 덮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자들이 너무 많아요. 1분씩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전주에서 전주남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멘. 대한민국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란의 괴수가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이재명!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란의 괴수가 이재명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재명!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부 공산당 박헌영의 지령을 받은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의 뒤를 이은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의 뒤를 이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여러분, 특별히
호남에 계신 여러분, 김대중이가 잘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호남 사람들은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것처럼 호남에서 왜 나오지 못합니까? 다 나왔어요. 호남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오면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동훈이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준석이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누가 세웠습니까? TK가 세운 겁니다. TK 국회의원들은 뒤로 숨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와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라. 아멘. 국민 여러분, 오늘 이후로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길거리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반성합니다, 우리는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프랑카드를 걸어놓았는데 이거 옳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이 위험해졌습니다. 광화문이 일어나서 다시 살릴 수가 있지요. 만세! 우선 들고 만세! 아멘! 대구에서 홍동영 목사님이 많은 걸음으로 비행기 타고 날라오셨어요. 홍동영 목사님 모십니다. 마태복음 3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쉽고 간단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모든 공권력과 모든 정치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개란 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는데 이 일을 잘못된 것이라고 아니요 할 수 있어야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했는데 그러나 신부하는 것도 역시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강단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을 제대로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고 신부가는 모든 목회자들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당신들의 그 침묵으로 언젠가는 피눈물 나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기 있게 아닌 것은 아니요! 아니라!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아니요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국민의 정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선제대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또 거짓말 투성입니다. 이 앞에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조선일보를 보고 자라났습니다. 거기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수 국민들이 작살나간 조중동에게 박근혜도 배신당하고 이번에 또 배신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보수 국민들이 저 조중동을 제도하신다면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일보가 100만이 넘을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깜깜하고 어두운 거짓말 따기를 끊어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강압하고 있는 종포러지 같은 종북 주사파 세력들 하나님의 천벌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령 선포를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반국가 세력들 오늘 밤 우리가 다 때려 잡읍시다. 김병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야.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판사도 모든 국회의원도 검사도 경찰도 모두가 이재명이 주시려고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오영선 목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이재명이를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야 이재명이 씨발놈아 감옥에나 가라 이 개새끼야. 너 한 놈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야 이 씨발놈아 감옥에 가란 말이야. 가. 여러분 매주 우리가 이곳에 나왔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무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매주 나와서 싸웁시다. 싸웁시다. 아멘. 싸우자. 오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지금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는 나 사랑이시 나의 요새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상해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사 되시니 내가 나의
존경하는 윤상현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들립니까? 들립니까? 저 윤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 윤상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숨막히는 제도권을 떠나서 저 윤상현 광야로, 광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 의로운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굳게 결정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 왕후의 결기를 가지고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체제를 살리는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목사님, 성도님, 애국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무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우선 저 윤상현 사죄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배출하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속출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또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못 막아낸 것처럼 저 국회 모두한 세력에 의해 무기력하게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의 무능임을 탓해 주십시오. 저 윤상현 먼저 존귀하신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큰절부터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윤상현 괜찮아! 저희들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요, 대한민국 미래 탄핵이요, 그리고 대한민국 후손들을 탄핵하는 것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이름, 내자를 탄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난 8년 전 우리가 무기력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당하고 도대체 어떤 나라, 어떤 세상을 보았습니까? 탄핵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5년간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세상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전부 다 황폐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정치는 한마디로 독재화됐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위에 청와대, 헌무부가 있어서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마음대로 했습니다. 제가 있는 국회 현장에서도 각종 악법을 마음대로 통과시켰고, 심지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선거법을 일방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시켰던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경제는 어땠습니까?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습니다만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속히 인상시켜갔습니다. 자영업자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을 더 못 사게 만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가격 얼마나 올랐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서울을 오히려 등지고 다 지방으로 내몰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1800조, 그리고 국가채무 1000조, 한마디로 대한민국 빚 전성시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외교 안보 어땠습니까? 한국과 미국 관계, 한국과 일본 관계, 정말로 상상을 없을 최악의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관계, 러시아 관계를 보면은 정말로 헌정사상 이렇게 비굴한 굴욕적인 외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10끼 11끼 듣는데 10끼 11끼를 대접받아야 되는 딱 두세 끼만 접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은 높은 산보울이요,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라고 우리를 비하시켰습니다. 2019년 여름 러시아의 정찰기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독도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7분이나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항의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남북관계는 어땠습니까? 2018년 4월 27일 김정은과 만나서 판문점 선언이라고 해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회고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나서 구두로 비핵화를 1, 2년 안으로 끝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완전히 물 건너가고 북한의 핵무장화, 무려 8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진 핵강성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도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양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금지해라 하니까 3시간 만에 문재인 정부 통일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어민들이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귀환을 했습니다만 인신공약을 하듯이 북한 당국에다가 쫓아 인계를 해버린 정말로 반인권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국가적 세력, 그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한마디로 이 나라 가치 근간 정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한마디로 헌정사상 최악의 정부, 바로 문재인 정부 5년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두 번 다시 이런 정부, 이런 세력이 집권한 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세상을 보면 안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지난 6월 달부터 저희 국회가 22대 국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민당 이재명과 그 세력들은 한마디로 광란에 질주를 했습니다. 입법 폭주했습니다. 예산안 폭주했습니다. 탄핵 폭주했습니다. 정말로 브레이크 없는 열차같이 광란에 질주하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교란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국회에서 있다 보면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상임위원회 본회의 마음대로 각종 악법과 각종 파퓰리즘 법안을 마음대로 일방으로 통과시, 한마디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산안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677조가 넘는 예산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상의도 없이 단독으로 4조 원 이상을 깎고 예산을 마음대로 통과시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의회입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특활비 200억 가까이 다 살려놓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해서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 특활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활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실 1년 특활비가 96억 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내년도 특활비 영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도한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행정부의 기능을 마귀시키는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부로 지난 6개월 동안 29번째 탄핵소추안 우리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 국무총리도 탄핵당, 법무장관도 탄핵당, 감사원장도 탄핵당, 방통위원장도 탄핵당, 중앙지검장도 탄핵당. 세상에 이렇게 탄핵 기염 상태를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것은 국무위원 개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정의 탄핵,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탄핵, 대한민국 민생의 탄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재명과 민당 세력에는 이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대한민국이라는 국민도,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헌법도, 세계 사람들의 눈길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 저 고지가 바로 위에 있다고 느끼고 이성을 잃었고 눈이 먼 장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저 독재 정치야말로 내란 정치요, 겁박 정치요, 테러 정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이 시도야말로 저들이야말로 암흑의 세력, 어둠의 세력, 그리고 내란 세력임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에게 집권의 기회를 준다면 정말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보다도 훨씬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못한 훨씬 더 극악무도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송두리째 그 근간을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 석자를 지우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 세력들의 명맥과 씨를 빨리는 사활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민당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민당의 아버지, 어떻게 의원들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재명의 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민당 전혀 딴판의 정당, 오직 이재명을 위한 유일 일극체제 정당이 바로 현재 민주당인 것입니다. 이재명의 재판 5개입니다. 대장동 개발, 백현동 개발 비리, 의뢰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불법 후원금 모금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자칭 무증교사 비리,
이화영을 비롯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예산유용 사건, 이렇게 무려 12개의 혐의에 그리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 이재명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세력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시지 아십니까? 헌법 79조에 보면은 일반 사면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자식들이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한 결국 이 모든 12개의 혐의를 전부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이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